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8일입니다. 오전 10시 08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ST큐브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주가는 최근 3년간 계속 내리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나 이런 구조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많이 내려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를 보기에 앞서서요. 일단 그 종합주가 지수가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코스피 종합주가지는 어제 대비해서 한 1% 정도 가까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게 되면 지난 1월부터 2월, 3월 거치면서 이렇게 추세가 한번 내려가는 그림이었었는데요. 4월에 이렇게 넘기죠. 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 자리를 이렇게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 지지했던 자리, 그리고 이 저점이 그런 자리에 그죠? 최근 4일 동안의 저점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갈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 2000 가까이 있던 이 자리가 이렇게 넥자리 저항도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그리고 여기 저항, 여기 저항, 그리고 여기 저항. 여기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저항대가 굉장히 강하니까요. 이런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당황하지 말고요. 여기에 그런 자리였구나. 미리 생각해 두면 되겠죠. 3200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항대가 형성돼 있다는 자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을 여기 4월 달에 바꾸면서 올라갔지만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안착을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반등을 했을 때도 여기가 저항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유가 여기가 자리가 있었죠, 이 저항대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놀고 있죠. 근데 이 부분도 올라오더라도 이 대추세 저항이 이제 하나 생겨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올라가면 그건 나중 문제고요. 어쨌든 여기에는 저항값이 이렇게 이 저항도 있고 트렌드 저항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거래가 많이 됐던 꼭지잖아요. 그러니까 매물도 형성됐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렇게 올라가기는 쉬워 보이지 않다는 거죠. 이런 점을 체킹해두고 요거를 보겠습니다. 종목을 볼게요. 모든 종목이 다 그 종합주가지수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ST큐브를 보게 되면 일단 연봉을 통해서 이 종목이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연봉을 통해서 그동안 2001년서부터 2021년간 약 한 20년간의 데이터 값이 보이는데요. 고가가 28,600원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2019년인 것 같아요. 그죠? 정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았던 가격은 735원까지 주가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작년에 보게 되면 이 저가가 이렇게 2015년서부터 올라왔던 이 트렌드는 깨지 않으려고 이 자리를 까를 꼴을 달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종목을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바꾸는 자리죠. 그러나 여기를 가만히 보면 지지하장은 또 있죠. 이렇게. 그래서 현재 트렌드를 봤을 때는 이 흐름을 이탈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를 보면 가격대가 여기가 보이죠. 7,500원쯤에 보입니다. 지금 가격이 8,100원이잖아요. 7,500원이면 뭐 그다지 멀리 있는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과 뒤를 동시에 보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뒤를 보니까 이렇게 여기 트렌드에 지지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을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빼곡하게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도 이 고점이 이 저항대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튕겨서 올라갈 것이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꺾을 거냐. 그래서 어떤 그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갈 것이냐. 기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월봉 한번 볼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요. 월봉을 보게 되면 이 흐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게 중요한 자리로 보이죠. 이렇게. 2015년서부터 이렇게 출세 때를 지지를 하면서 그죠?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이 자리를 현재 이 자리가 굉장히 흐름을 깨느냐 안 깨느냐를 놓고 다가와 있는 자리죠. 그리고 봤더니 2019년 18년서부터는 이게 고가를 맞으면서 계속 이렇게 하락을 갑니다. 이렇게 하락으로 이어지죠. 더 이상 방향을 위쪽으로 바꾸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여기 와서 지금 충돌합니다. 이렇게 그죠? 충돌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올리려고 하는 그림과 내리려고 하는 그림이 충돌하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약간 수렴 형태에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약간 처져 있죠. 무게 중심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가 전고점이었었고요. 이 자리를 지금 이렇게 작년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를 저항을 받고 안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1,400원, 1,500원은 위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금 요 자리, 치고 나갔던 요 자리 끝선이니까 여기 700, 아까 그 7,000 얼마라 그랬죠? 여기 7,700원 지금 현재 그리고 6,500원 요 자리가 이걸 이탈하게 되면 여기 이탈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저항을 맞고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죠. 이거는. 자, 이런 점 한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 값이 좀 구체성 있는 파동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여기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로 나타납니다. 뭐 이거는 월봉하고 연봉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기만 합니다. 문제는. 근데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 그 다음에 저 대추세 그림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틀어지게 되면은 뭐 지지대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 반등 영역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기지 못하고 흐름을 이대로 막고 그대로 내려가게 되면 계속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저항이 되겠죠. 이렇게 안착을 하느냐, 이렇게 저항을 하느냐.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잠깐 보게 되면요. 코스닥에 있고요. 중견기업이에요. 중형주에 해당하고요. 코스닥 IT, 종합 IT 부품. 이렇게 나오죠. 상장 주식수는, 상장 주식에 시가총액 2,4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어제 대비해서 보합권이니까 한 2,400억 정도 시가총액이 유지가 됩니다. 현재. 많이 빠졌죠. 소위 말해서 많이 빠졌죠. 그죠? 그러면 여기 2019년서부터 여기가 2020년 작년이죠. 그리고 이 동선이 이제 올해 동선인데요. 지금 주가가 작년에 모든 종목이 여기 3월 달에는 탄력적으로 대부분 이쯤 와 있는데 여기 많이 와 있는 오른 종목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힘 못 빠지고 오히려 빠지는 쪽에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잠깐 보게 되면 ST큐브 혁신 그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 항암 면역 치료제 뭐 이쪽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분기 실적 한번 잠깐 볼게요. 분기 실적. 여기를 보게 되니까 작년 3월서부터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별로고요. 당기 순이익도 별로예요. 그죠? 전부 다 파래요. 이 자체만 놓고 봐도 그렇게 중견기업 치고는 왠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죠?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도 그냥 고만고만한 데다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뭔가 안 좋은 거죠. 이것만 보게 되면 일단 판단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힘 못 발휘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럼 이런 주식은 좀 퀘스천이죠. 매매하기가. 그렇죠? 일단은 퀘스천이죠. 자, 그러면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거나 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게 되면 5월 13일에 뭐 급락 중이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ST큐브뷰 어쩌고저쩌고 높은 발현율 이렇게 뭐 하나 4월 달에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ST큐브 여기 4월 달에 또 요게 또 하나 기사가 나오고요.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뭐 혁신 신약 후보 물질 공개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5월 13일쯤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매달 공매도 쇼커버링 가능성, 잔고 비중 높은 종목 주가. 왜냐면 이제 그 뭐냐면 팔아야 되니까 오를 수 있다라는 기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뭐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2월 달에 적자 규모 확대 이렇게 나오고요. 영업 손실이 이렇게 나오고요. 뭐 저건 다 표시가 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적이 일단 뒷받침되지 않잖아요. 그죠? 내용이.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황 대표가 기적 반등에 대해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일단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 드리는 건데 뭐냐면 지금 이 끝선에 놓여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지질했던 부분들이 보이잖아 눈에.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 기적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근데 이것만 갖고 주가를 이야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걸 공략했다 이쪽으로 빠져서 반등했다 하더라도 축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 이거 무섭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거. 그래서 ST큐브를 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주봉에서 보게 되면 교차하면서 저항값이 굉장히 두툼해졌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이렇게 저항값 그리고 지지값을 작용했다가 저항이 돼버렸죠. 엄청나게 이렇게. 그리고 최근 사이에 보게 되면 2년 사이에 빼곡한 저항이 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소지는 있는 자리인 건 분명하지만 차라리 이 ST큐브를 생각한다면 여기를 지지해서 이걸 제끼고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이 종목에서는 이 저항값이 굉장히 강한 거죠. 제가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이런 위험성. 결국엔 얘는 이 안에서 지금 주가가 이쪽으로 꺾느냐, 소위 말해 이쪽으로 꺾느냐를 기로점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주가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그럴 수도 있고요. 정말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표현되었던 공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추락할 수도 있다. 그죠? 두 가지가 공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해야 되겠죠.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했을 때도 이 자리가 무너졌을 때는 내가 확고하게 이렇게 대응을 할 생각이 있다라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생각 없이 뭐 장기적으로 본다든지 그냥 그 막연한 기대감, 뜬소문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여기서 이렇게 처져가고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타거나 개기거나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런 소리도 있다는 거죠. 예. 항상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앞과 뒤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런 문제일 거예요. 참 어렵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살짝 뺐다가도 급등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예.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손절을 대응할 생각을 잘 못하죠. 이걸 보기는 순간 이걸 기대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매매하실 때 그런 점 고려한다면 차라리 피해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또 무척 중요할 거예요. 1차, 2차 이렇게. 그죠?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곳곳에 저항값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혹시 이런 게 어려운 거거든요. 어떤 게 어려운 거냐면 사실 여기서 들어가서 물렸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참 어렵죠, 이거. 참 어렵죠. 왜냐면 못 잘라요, 이거. 못 자릅니다. 자르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놀면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뭔가 꼭 반등할 것처럼 계속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만 이것도 초기 모습 때 이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됐던 거죠. 이렇게 보면. 제가 이런 부분 되게 중시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술적 반등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자리면서 이제는 굉장히 잘못하면 추락도 이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자. 그런 차원에서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종목을 관심 있거나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송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들도 살짝 고려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ST큐브를 얘기를 해봤으니까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모일증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요, 이런 거 만약에 들고 있다라고 하면요, 들고 있다라고 하면 물론 뭐 들고 있다면 저는 여기서 분명히 손절을 하지만 혹시나 이렇게 손절을 못해 들고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한다기보다도 이 자리에서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그 마인드를 굉장히 확고하게 가지면 대응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내용이 안 좋잖아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런 점 참고해 보세요.